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시청자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년의 마지막 날 치른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영국의 정론지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기분 좋은 승리 이후에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2024년 첫 번째 경기 일정부터 아시안컵을 위해 한국 대표팀에 차출될 손흥민 선수의 이탈 공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의 구세주이자 캐리어이자 부적이라고까지 설명하면서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 본머스전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탈 공백을 우려한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유료 독점 컬럼의 풀버전 내용들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 이탈 공백이 올 시즌 토트넘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무엇보다 텔레그래프는 현재 스포츠지 메인 화면에 케인의 경우에 그랬듯이 Just like they did with Kane, 스퍼스, 토트넘은 must, 반드시 Now learn to live without 손흥민 선수 없이 사는 법을 이제는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케인이 이적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시즌을 시작했어요. 걱정도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 없이는 그런 기대를 줄 선수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임스 매디슨이 영입되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 매디슨조차 1월 어느 시점에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정론지 가디언 역시 토트넘의 본머스전 승리 기사 제목을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내야 하는 토트넘이라고 뽑았는데요. 토트넘이 승리한 소식보다도 더 주목할 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 이탈이라는 것이죠. 토트넘은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내줘야 한다, send son away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표현이 signing off with a goodbye present. 손흥민 선수가 2024년을 보내는 선물을 한 것도 있지만 아시안컵 차출 의무로 팀을 떠나기 전에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작별 선물을 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떠나는 게 지금 토트넘의 최대 이슈라는 거예요. 이러한 보도 내용은 영국의 일간지 더선 다음으로 큰 대중신문이죠. 데일리 메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본머스전의 헤드라인은 역시 Son signs off in style.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끝맺었다, 작별 인사를 했다, 사인 오프가 이제 마무리하다라는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봤을 때 역시 손흥민 선수가 당분간 뛸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좀 지적한 것이고, 슈퍼손이라고 하면서 이날 경기의 득점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경기 만에 12득점 5도움으로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는데, 지난 시즌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단 후 첫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적응 기간을 제외하면 최악의 시즌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도 사실은 최악이라고 하면서도 프리미어리그 36경기에서 10득점 6도움으로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잖아요. 올 시즌에는 하프 시즌 만에 그 기록을 넘어섰다라는 엄청난 슈퍼손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실제로 이 기록은 현재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에 모두 도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세이자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컬럼 내용, 현장 취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그 컬럼입니다. 케인이 떠났던 경우처럼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이 보도는 텔레그래프에서도 수석 기자, 시니어 스포츠 라이터인 톰 깁스 기자가 본머스와의 경기가 열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직접 가서 취재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리 케인이 그랬던 것처럼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팀을 이끌어왔지만 아시안컵 차출 의무로 인해 결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의 역할을 여러모로 이어받은 공격수이자 구세주, 그리고 팀을 이끌어가는 캐리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은 1대0으로 아슬아슬하게 앞서고 있던 본머스와 경기에서 긴장을 풀 수 있게 했고, 결국 그의 골이 승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는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 같은, 손흥민이라는 부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두의 표현만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왔죠. 구세주이자
리더이자 캐리어이자 부적이다라는 것인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험난한 대장정의 다음 장애물은 다음 경기 상대가 아닌 아시안컵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곧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동료들과 합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훈련 캠프로 떠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카타르에서 예상대로 선전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무려 6주 동안 잉글랜드의 축구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1월 말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가장 빠른 복귀 일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 조별리그 일정이 끝난 이후가 바로 브렌트포드 전이니까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경우 가장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번 본머스전이 적어도 최소한 한 달 동안은 1월 안에는 토트넘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해야 하는데 아시안컵 조별리그 상대가 바레인, 말레이시아, 요르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손흥민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최소한 준결승 그리고 결승전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실제 복귀일은 2월 17일 울버햄튼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 에버튼,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 및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 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토트넘을 괴롭힌 사고와 비극의 목록에 손흥민의 결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되는 상황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비극이라는 것이죠. 부상은 마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처럼 토트넘 선수단을 휩쓸고 있으며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본머스와의 경기에 2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두 선수 모두 경기장을 떠날 때 눈에 띄게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파페 마타르 사르는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는 등 깔끔한 플레이를 펼치다가 교체됐습니다. 부상으로 세네갈 대표팀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이제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니라고 얘기가 돼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자체는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호 벨리스는 문자 그대로 인저리 타임에 고통을 호소하며 절뚝거리며 교체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비슷한 행동이 나올 경우 공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는 본머스의 코칭 스태프에 화를 내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본머스 코치진 사이의 충돌 상황을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레오 벨리스가 아픈데도 뛰려고 하니까 나오라고 소리치던 것을 본머스 벤치에서 조금 오해하고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하고 언쟁을 벌이면서 충돌했던 장면들이 있었죠. 이럴 정도로 토트넘이 지금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예민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데안 쿨루셉스키와 이브 비수마가 출전 정지를 당했고 후방 상황이 너무 절박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경기 연속으로 풀백으로만 구성된 백포라인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잉글랜드의 월드컵 대표팀 일원이었던 에릭 다이어가 82분의 교체로 출전 기회를 얻기까지 거의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와 킥오프 전에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큰 환호가 있었지만 1990년대에 뛰었던 그 선수예요. 제이슨 도젤이 미드필더로 돌아온다고 해도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지금 토트넘의 선수층은 얇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현재까지 12골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토트넘의 최다 득점자입니다. 이제 아시안컵을 위해 중동으로 떠나게 되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가장 큰 공백을 남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상이나 징계나 많은 이유로 빠진 선수들이 있었지만 어찌어찌 버텨왔으나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것이야말로 지금 토트넘 선수단의 전력에 가장 큰 타격이 되는 이탈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토트넘의 제약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서 늘 그렇듯 좋은 속도, 좋은 페이스와 가능성을 보이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속도와 가능성의 중심에 역시 손흥민 선수가 있었죠. 손흥민 선수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다른 선수들보다 1.5배나 빠른 속도로 모든 페인팅과 기술 동작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경기장 현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토트넘을 이끌어갔던 그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르의 선제골은 본머스의 골키퍼 네투가 미드필드에 있던 라이언 크리스티를 향해 애매한 패스를 내준 지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벤탄쿠르가 이 패스를 읽어서 차단했고 루이스 쿡보다는 또 흘러나온 공에 대한 경합에서 조반니 로셀소의 열망이 더 강했죠. 그 다음에 공을 받은 사르가 4번의 볼터
터치 이후 박스 안으로 파고들어 하단 구석으로 슈팅에 침착하게 마무리했는데요. 본머스는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거의 2달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죠. 7경기 6승 1무였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감독이 원한 것보다 더 깊이 내려섰고 느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토트넘은 초반 기세 이후에는 주춤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전반전이 끝날 무렵에는 본머스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고 이러한 흐름은 하프타임 이후 후반전에도 이어졌습니다. 본머스가 몇 차례 득점기를 놓치기도 했는데요. 특히 도미닉 솔랑키는 최근에 폼이 좋았던 공격수 치고는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루이스 시니스테라와 크리스티의 멋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솔랑키의 슈팅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었죠. 토트넘은 드문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결국엔 자유를 얻게 됐고 경기장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 기대에 찬 함성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스 세네시가 훌륭한 체크를 펼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 선수 3명의 레이더망에 잡혔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달려들어 마지막 수비수를 따돌릴 때는 순간이동을 하는 듯한 멋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도 대단했지만 침투와 이제 돌파 과정도 대단했다는 것이죠. 전반전 내내 인상적이었던 로셀소가 깔끔한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찔러줬고 손흥민 선수는 결정적인 두 번째 골을 넣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페드로 포로 역시 후방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선수인데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넣는 과정에서 히샬리송의 골을 돕는 존슨의 기점 패스를 연결하면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요.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 스콧의 만회골과 더불어서 이날 경기는 솔직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자격 있는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2024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에는 충분했다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포위당한 것 같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용상이나 앞으로의 전망상 그런 부분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뚝거리면서 승리를 챙겨왔다라고 이제 정리했는데요.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은 정말 대단했어요. 기점 패스를 호이비에르가 주고 히샬리송이 버텨주면서 뒤로 빼줬을 때 로셀소가 논스톱으로 툭 찍어서 올려준 것을 특히 아웃프런트 패스로 줬고 그 패스에 맞춰서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며 수비가 따라왔지만 왼발로 골문 구석으로 각이 없는데 그대로 때려 넣으면서 골포스를 막고 들어갔던 막을 수 없는 미친 골이었고요. 이 골의 실제 기대값은 0.09골로 9%의 확률을 뚫은 골이었습니다. 디 애슬레틱 역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본머스를 상대로 열세의 내용을 보였고 점유율조차 높이 가져가지 못했음에도 휴즈 윈,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 덕분이었다라고 분석했는데 토트넘이 3대1로 이겼고 기대 득점은 2.33골 대 1.6골로 본머스에 앞섰지만 홈에서 경기했음에도 토트넘의 볼 점유율이 51%로 거의 팽팽했고 슈팅 숫자는 오히려 24개로 본머스가 12개의 토트넘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유효 슈팅이 6대4였고 이 유효 슈팅 6개 중에 손흥민 선수가 2개를 기록하는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줬는데요. 뒤에 애슬레틱의 분석 컬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에게 이번 승리는 얼마나 큰 승리였을까? 며칠 전 브라이튼에 2대4로 패배한 이후 경기는 상당 부분 사실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승리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본머스전의 스코어 라인을 보자면 이 글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단한 승리였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좀 쉬운 승리가 아니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토트넘은 사르의 선제골과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로 2대0을 만들었었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본머스에 밀렸고 본머스는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번번이 놓쳤던 것입니다. 크로스를 맞기로 했고 헤딩슛을 놓치기도 했고 골문을 정면으로 골키퍼 앞에 그냥 슈팅을 날려서 무산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도미닉 솔랑키는 토트넘의 임시방편적 수비를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고 사실은 토트넘도 경기 과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71분에 득점했을 때의 시점에서 토트넘은 본머스가 18번째 슈팅을 시도하는 동안 7번째 슈팅밖에 하지 못했을 정도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대1로 이긴 경기에서는 가장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 토트넘이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끔찍한 부상자 명단을 생각한다면 토트넘 팬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Who cares? 무슨 상관이야? 1군 선수단의 절반이 빠진 상태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홈에서 에버튼, 본머스라는 강팀, 만만치 않은 팀을 이길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내용이 중요할까요? 볼 소유권 싸움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투지를 보여준 토트넘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2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로셀소 그리고 임상적인 클리니컬한 마무리를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절실히 필요했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되는 2023-2024년의 새해를 올 시즌 1위 팀과 승점이 겨우 3점 차, 아스널의 승점 1점 차라는 간극을 좁히면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토트넘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싸워야 하지만 여전히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깜짝 복귀한 것은 호재였지만 사르가 또 부상으로 빠졌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빠지는 것도 큰 타격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날 경기의 공격 시퀀스 관여 기록을 보면 본머스가 엄청나게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면서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히샬리송이 6개의 공격 시퀀스 관여로 토트넘 선수 중에선
일인데 문제는 6개 중에 5개가 슈팅이었고 그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다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던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5개로 그 다음인데 슈팅 2회, 키패스 2회, 슈팅으로 연결된 빌드업 1회로 실질적으로 이날 경기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는 초반에 부상으로 빠지기 전까지 사르의 플레이가 대단했는데요. 사르는 경기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산 프로 성인 무대에서 58번째 리그 선발 출전을 했던 사르인데 토트넘에서 18번째 경기였고 프랑스 매치 시절에 40경기를 뛰었습니다. 특히 사르는 볼을 따내는 능력과 활동량이 매우 뛰어난데요. 통계 기록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골 결정력이었는데 본머스와의 경기 전까지 모든 대회에서 기록한 6골에 불과한 수치는 페널티 지역 안팎에서 그의 슈팅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잦은 슈팅 시도 대부분이 막히거나 골대 밖으로 빗나갔는데요. 우리가 너희보다 더 많이 득점하겠다, 골을 많이 넣고 이기겠다라는 극단적인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토트넘에서 이러한 결정력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르뿐 아니라 그의 동료 미드필드인 이부 비수마 역시 득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숙제는 결정력인데요. 이번 경기는 정말 그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사르의 득점은 실제로 골을 넣었다는 점뿐 아니라 그 골을 넣은 방식도 신선했는데요. 골키퍼 네투의 느슨한 킥을 벤탄쿠르가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소유권을 따낸 이후 로셀소가 다음 루즈볼을 따내기 위해서 더욱 기민하게 움직인 끝에 사르가 20야드 밖에서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르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20야드 거리에서도 슈팅을 구석으로 낮게 깔아서 꽂아 넣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토트넘에게는 사르의 골이 당분간 그의 마지막 골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상을 당한 사르가 눈물을 흘리면서 피치를 떠났고, 물론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1월 15일에 세네갈 대표팀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경기를 치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제 흥분한 것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부상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르의 진단 결과 심각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네갈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디펜딩 챔피언이자 우승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코트디부아르에서 열리는 네이션스컵에 참가한다면 프리미어리그 4경기, FA컵 최대 2경기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사르도 그리워할 상황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왜 그렇게 소유권이 적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했는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에서도 사실은 점유율은 토트넘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완전히 본머스에게 밀렸던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의 초반 공격 기회 그리고 후반전 결승골이 터진 상황을 제외하면은 본머스가 압도했던 경기였는데요. 경기 결과가 토트넘이 경기 내내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유창함도 집중력도 창의성도 부족했고, 이 모든 것이 올 시즌 가장 조용했던 홈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홈 경기 역사상 가장 내용이 안 좋았던 이번 경기죠. 두 번째 골, 손흥민 선수의 골이 들어갔던 순간에 토트넘의 볼 점유율이 52%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상대 지역에서 경기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노력하는 토트넘의 평소 높은 수치와 비교하자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올 시즌에 단 2차례 챔피언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9명으로 경기를 마쳐야 했던 첼시와 홈 경기에서만 52%보다 낮은 볼 점유율을 기록했던 토트넘인데요. 소유권을 내주고 카운터 플레이를 하는 것뿐 아니라 계속 공을 내주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투박해 보였고 창의성도 부족했기 때문에 보기 힘든 경기였는데요. 최근에 이런 경기력 저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패할 뻔한 경기를 버텨냈고, 브라이튼전도 2대4로 크게 졌는데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이라는 주전 센터백 콤비가 결장하고 있고, 제임스 메디슨이 여전히 결장 중이며, 비수마가 출전 정지, 데안 쿨루세스키도 그 이전에 부상도 있었고 이번에 징계로 빠졌고, 페리시치, 솔로몬, 세세뇽 등의 선수들도 계속해서 결장하고 있는 스쿼드의 공백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스쿼드의 체력이 떨어진 것이죠.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을 선수단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클럽에게든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아직 뛸 수 있는 선수들은 완전히 지쳐 보이는 상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박진감 넘치고 빠른 축구는 분명 부상자 명단 증거에 기여한 부분도 있어요. 셀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얇은 스쿼드에다가 바쁜 12월 일정이 겹치면서 토트넘은 지금 기본적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인데요. 에버튼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운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에버튼전처럼 토트넘은 이겼습니다. 큰 가정이긴 하지만 부상자 명단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은 우승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즉 어려운 상태에서도 꾸역꾸역 승점을 쌓아가고 승리를 하면서 승점을 따냈다면 이제 다쳤던 선수들이 다 돌아오고 스쿼드가 풍부해지면 토트넘이 정말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토트넘의 다음 일정은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번리와 FA컵 3라운드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동안 치러야 할 경기들, 맨유, 브렌트포드, 에버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얼마나 승점을 얻어내는지가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정말로 할 수 있는지를 가를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 빠른 영입을 통해서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수비 라인은 로얄과 판더벤이 모두 부상 중인 가운데 루마니아의 김민재로 불리는 제네
제노아의 드라구신 영입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는 첼시가 FFP 문제 등을 포함해 이적을 시키겠다라고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코너 갤러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유망주인 일링 주니어가 윙어 포지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멕시코 공격수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먼저 우승컵을 들고 돌아올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월 6일 이라크와의 평가전 이후 1월 15일 바레인과 아시안컵 본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올 한 해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드는 모습 한준TV가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고 모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